자,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번 칼리지 어드미션 사건에 관해서 제보자를 찾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요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학 입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제보자를 뉴욕타임즈에서 찾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영어가 좀 그러셔도 편하게 연락하시면 한국어 하시는 기자분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메일 보내실 때 기자분의 인포는 스테파니 사울. 뉴욕타임즈가 참전을 합니다. 자, 뉴욕타임즈가 참전을 한다? 근데 기자가 누구냐면 스테파니 사울이랍니다. 그래서 스테파니 사울이 누군가 찾아봤습니다. 자, 스테파니 사울이라는 분인데 보니까 내셔널 폴리틱, 국제 정치를 주로 다룬다 라고 하고요. 2005년부터 뉴욕타임즈에서 일했다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그리고 보면 뉴스데이라는 데서 일했는데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퓰리처상을 받은 뉴욕타임즈 기자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자, 이런 소식인데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스테파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스테파니 사울이라는 사람 쓴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어떤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봤는데 칼리지, 교육, 하이스쿨, 엘리트 스쿨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좀 보니까 엘리트 버지니아 고등학교의 입학 규칙을 파괴합니다. 이러면서 뭔가 이 교육 쪽에 대한 그 기득권들의 이런 카르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요. 엘리트 학교 입학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다. 자, 이 스테파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기자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대충 감이 좀 오시죠? 자, 보면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은 표준화된 시험을 없애고 더 많은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변경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이 정책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은 학생 조직을 다양하기 위해 입학 정책을 변경하는 엘리트 공립고등학교에 도전하는 소송의 배후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교육계의 부정 그리고 카르텔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사들도 보시면 칼리지 이것도 엘리트 칼리지, 뭐 US 스쿨, 학교나 교육 문제에 확실히 최근에 관심이 있어요. 확실히 최근 기사들인데요. 2022년 기사들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트 대학이 가격 담합 카르텔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기득권층의 교육으로부터의 이 기득권의 대물림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카르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자다. 퓰리처상까지 받은 참 기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완전 베테랑. 자, 이런 분이 지금 한동훈 가족의 입시 비리 이 스펙 쌓기 가짜 스펙을 쌓아서 아이비리그로 진학하는 이 과정들 여기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잘했다. 한동훈은 잘했다. 민주당은 못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동훈의 검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뉴욕타임즈의 퓰리처상까지 받았던 진짜 참기자 스테파니 사울이라는 기자의 레이더망에 이 사건이 걸려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건은 결국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기자, 뉴욕타임즈 기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돼버린 거죠. 스펙을 쌓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간다? 이러면 뉴욕타임즈 기자가 관심 가질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봉사 동호회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수년 동안 쌓아오고 논문을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비그로 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금 일단
이 알렉스한, 한동훈의 딸 알렉스한의 사촌 언니는 알렉스한과 똑같은 스펙 쌓기를 통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입학을 한 것인지, 그 안에 부정과 가짜는 없는지, 이거를 미국 기자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의 참전으로 이 판이 조금 이상해졌다라는 것, 한동훈과 그 가족들은 뉴욕타임즈의 참전에 매우 짜증이 났을 겁니다. 자, 이 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한동훈을 공격하진 못했습니다만 아직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진행되는 대로, 진행되는 게 있으면 또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 심의제재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뭔 제재를 받았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자, TBS가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제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선거방송 심의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선거방송 심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유는 뭐였냐? 다스베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을 했다고 뉴스공장에게 법정 제재를 내린 겁니다. 다스베이다에서 한 말을 왜 니들이 제재를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TBS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이런 게 왜 가능합니까? 뉴스공장에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뉴스공장에 왜 법정 제재를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했다는 거예요. TBS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준 거라는 거죠. 참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해서 난리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예요. 얘네들 진짜 이렇게 간다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100%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김어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게 지금 저 적폐들의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일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해주는 팩트체크, 이게 그나마 이 정도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뉴스공장마저 없으면 대한민국 언론 볼 게 없어요. 우리가 김어준도 지켜야 된다. 털보 총수도 지켜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예. 자, 다음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늘 윤석열 취임식이다 보니까 짜증이 나, 화가 나, 속상해. 이렇게 속상할 때는 뭘 봐야 됩니까? 희망적인 거, 신나는 걸 봐야죠. 그걸 갖고 왔습니다. 윤석열 취임날 선거운동 올인한 이재명. 자, 이재명이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사진에 보면 오늘 오전 계양구청장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서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의 얼굴과 목소리만 들어도 그래도 힘이 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쳐있을 때 이재명의 소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의 행보 매우 치밀하고 영리하다. 제대로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오늘 이재명의 행보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자, 지금 어디를 갔냐면요. 구청장 그리고 기초의원들 여기 선거 사무실을 갔습니다. 여기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이재명은 인천에 연고가 없잖아요. 구청장, 계양구청장과 일단 계양 동네에 있는 지금 선거를 뛰는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찾아갔다는 것. 이게 왜 치밀하고 영리하냐면 그 지역에 그 지역 조직들, 이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재명이 인천에 연고가 없이 계양을에 출마를 했는데 그 지역에 기반된 세력 그리고 조직이 없다 보니까
구청장, 기초의원들의 선거 사무실에 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건 매우 치밀하고 영리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지역 조직들을 내 편으로 흡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재명은 윤석열 취임식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한판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취임식 죄송하지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취임식 날 또다시 무속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자, 청와대가 개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죠?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 낯설다고. 이게 뭐냐면 복숭아꽃,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예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청와대 개방. 그렇습니다. 예, 2원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거길 매일 새벽에 지나가는 출근길인데 오늘 보니까 어떤 여행 연습인지 모르겠는데, 예. 6시에, 제가 6시에 지나가고, 새벽에 5시 후반대 혹은 6시 초반대 지나가는데, 6시에 이미, 뭔가 진행 중이었군요. 근데 제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대목은, 신기하거나 이상했다고 생각한 대목은, 거기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행사 요원들은 다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로 보이는 복장을 입은 노년층 한 100여 명 정도를 따로 모아서 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늘 생소하네요. 네. 왜냐면 이게 청와대 정문이 열리고 개방되려면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렇죠. 새벽 5시, 6시 나와서 무슨 리허설 받을 일은 없잖아요. 추운데. 김어준이 본 거예요.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방문객이 리허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무슨 장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자, 2원 생중계됩니다. 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이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여기를 지나다닌다고 해요. 근데 6시쯤에 여기를 지나가는데 사람들 한 100여 명씩 모아놓고 뭔가 리허설 같은 걸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리허설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손에 뭔가 들려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낯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낯이 있고 익숙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걸 들고 있더라. 이게 뭐냐 봤더니 복숭아 나무라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를 들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연습까지 하고 들어간 거예요. 복숭아 나무는 대부분 민속 신앙에서 삿된 기운과 귀신을 쫓기 위한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귀신의 복숭아나무 방망이라는 속담이 전승되고 복숭아나무는 백귀를 제압하니 선목이라고 부른다. 복숭아나무가 각종 잡기와 질병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로 널리 활용되었다. 자, 복숭아나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부적, 도장과 각종 공예품을 만들어 이를 호신용으로 지니거나 주변에 붙임으로써 귀신의 근접을 막는 방법, 빗자루, 활, 칼 등을 만들어 직접 귀신을 몰아내는 행위를 하는 적극적인 퇴치 방법이 있다. 복숭아나무는 동쪽으로 뻗은 나뭇가지가 효험이 크다고 하여 동도지를 쓰는 것이 관례이다. 이걸 또 동도지를 구해가지고 갖다 놨겠지. 예? 무속의 굿판에도 잡기를 물리칠 때 복숭아나무가지가 중요한 무구로 등장한다. 부정, 동토, 삼재 등 각종 풀이나 푸닥거리, 비손 등에서 무당이 복숭아나무가지를 들고 부정이 발생한 곳으로 여기는 공간의 곳곳을 쳐내거나 귀신에 쓰였다고 여기는 환자를 나뭇가지로 때리면 잡기를 쫓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게 뭡니까? 아니, 청와대에 귀신이 많다 그러더니 연습까지 시켜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 손에 복숭아나무를 들게 만들어서 귀신을 내쫓는, 이게 뭡니까? 이게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 시켜가지고 복숭아나무 이런 이게 현실이
이거 실화냐? 이게 실화야? 실화야. 실화야. 이게 실화입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죠. 진짜. 이게 자기들한테 무슨 짓을 시켰는지 이 노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참 갑갑합니다. 예? 갑갑해요. 이런 와중에 매우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5월 10일 오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 아니, 이게 뭐야? 한겨레가 갑자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문 이거를 그냥 기사에 땅 하고 실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말 이상하죠? 야, 이게 지금 윤석열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을 올려? 윤석열과 박근혜 뭐 이거 뭐지?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닌데 올렸어 이걸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동훈한테 찍혔다. 이젠 전쟁이다.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아니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을 그냥 쾅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연맥이는 건가? 어차피 한동훈한테 찍히면 답 없거든. 야 이거 전쟁이다 우리. 가자. 이런 것이 아닐까. 이게 실수라고 하기에는 보시면 실수라고 하기에는 수정도 했어. 이게 11시 49분에 한 다음에 11시 57분에 수정도 했어.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건 뭘까? 한겨레가 이 앙다 물었구나. 이거 입술을 꽉 깨물었구나. 한겨레 이 정도면 거의 사활을 건 거다. 이 정도면요 바둑판에서 지금 사활에 걸려 있어요. 사활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삐끗하면 한 수 잘못 두면 그냥 다 죽는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한겨레가 아닌가 싶어요. 자, 물론 한겨레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가난한 조중동 짓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한겨레는 이런 모드가 아닌가. 지금 한동훈의 딸에 대한 저격 이거를 가장 빡세게 한 게 한겨레거든요. 뉴스타파 한겨레 그리고 한국일보까지 참전을 딱 했어요. 한국일보까지 참전을 하면서 판이 조금 커지려고 하는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버렸죠. 민주당에서 제대로 잘 인사청문회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김남국 의원은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조롱거리까지 되고 말았고요. 정말 너무 한탄스러운 그런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언론사들이 이렇게 싸워준다면 할 수 있다. 언론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언론사들이 각성하면 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거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가 그동안 했었던 거를 가만히 본다면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각을 세운다? 요즘 변희재 보면 요즘 아주 좋거든요. 변희재 시원합니다. 아주 윤석열을 시원하게 그냥 까고 있어서 아주 속이 시원한데 자, 어쨌든 지금 당장엔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늘어나는 건 좋아요. MBC도 좋습니다. MBC도 좋고 한겨레도 좋고 한국일보도 좋습니다. 이렇게 싸워 나가면 됩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터질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